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전남에 가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그래서 20번째 민생 토론회를 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호남에 계신 분들이 왜 우리는 민생 토론회 열어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도 왜 호남에 민생 토론회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말빠르게 민생 토론회를 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 했어요. 미래 산업, 육성,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래 산업을 육성할 것이고 어떻게 교통망을 확충할 것인지 우리가 세세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영암, 광주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고 전라선 고속철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광주에서 영암으로 이르는 47km를 연결해서 한국판 아우토반을 건설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익산에서 여수 180km 고속철도망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이 고속철도망입니다. 익산에서 여수에 이르는 180km.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미 전라도에는요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KTX가 이미 다녀요. KTX가. 네? 우리 아마 뭐 여수 가시거나 아니면은 호남 지역에 관광을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KTX가 다닙니다. 그게 고속철도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걸 다시 개선을 하느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전라도, 전라선 고속철도가 무늬만 고속도로라는 겁니다. 무늬만 고속철도. 자, 무슨 얘기냐. 열차는 KTX가 달리고 있는데 철도는 예전 철도라는 거예요. 즉 KTX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철도 환경이 안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여수가 무려 3시간 37분이 걸려요. 왜냐? KTX가 제 속도를 못 내니까.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KTX가 철도 문제 때문에 빠르게 달리지 못해서 서울부터 여수까지가 3시간 37분만 걸립니다. 그래서 무늬만 고속철도란 얘기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이 고속철도망 연결, 이거 하면요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느냐. 2시간 안으로 끝낸다는 겁니다. 2시간 안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에서 여수 가는데 3시간 37분이 걸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란 이 정책이 실현이 되면요 2시간 만에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 만에 간다고요. 그러면 여수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적으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정책이.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문재인 때는 뭐 했냐?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땐 뭐 했냐? 결론적으로 안 했죠. 안 했죠. 실제 전남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이것을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걸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5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리고 민생토론회에서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호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정말 전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 사시는 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거기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발전이 이루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채팅창을 치세요. 전라도 도와주지 마라. 어차피 표 안 주는데 뭐하냐. 그래도 해야죠.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제발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고요. 극단적으로. 표 안 준다고 안 할 게 아니라 표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하자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그거 설득하러 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왜 전남에 가서 민생 토론회 열었겠습니까? 그런 설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연 겁니다. 근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표 안 줄 건데 그거 왜 하냐? 어차피 민심 안 변할 건데 그거 왜 하냐? 라고 말하면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좌파들한테 뺏길 겁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도 세세하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세세하게. 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무려 20번째 민생 토론을 가졌습니다. 전 지역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맞춤형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된다. 이런 민생 토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서 일반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정치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도층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자고요. 하자고요. 아무리 호남이라도, 아무리 전라도라도, 아무리 민주당이 텃밭이라도 우리 하자고요. 네. 하자고요. 자, 무엇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남에 있는 고흥을 향해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짓겠다고 말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비단 고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마어마한 큰 그림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사천, 고흥, 대전, 삼축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체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45년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 원으로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삼각체제를 만드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대전에는 인구 인재 특구, 경남에는 위성 특구, 전남에는 발사체 특구, 이런 식으로 삼각체제를 만들어가지고 2045년까지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주 개발을. 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지금의 우주 개발은요, 단순한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우주 전쟁 중이에요. 각 선진국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발사체와 안보 위성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놓치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북한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 겁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주 클러스터 삼각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현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왜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거 했잖아요. 우주항공청 신설. 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을 것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2022년에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올해 1월 달에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한 게 언제라고요? 2022년이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통과됐다고요? 2024년에 통과됐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예요. 2023년 동안은 뭐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에 우주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통과는 1년이 훌쩍 지난 2024년에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2023년 1월 동안 1년 동안 뭐 했을까? 민주당이 발목 잡았죠.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우리 국가 안보가 걸려있는 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서 민주당 1년 내내 발목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우주항공청 이유 없이 반대, 국민 심판받을 것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민주당이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았는지, 그 발목 잡음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어려움에 빠지게 했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민주당 텃밭이라는 호남 전라도가 얼마나 발전을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 얘기 한두 번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방송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 정말 세세하게 전해드렸어요. 20번째 민생 토론회죠.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엄청 세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왜냐? 통하니까요. 왜냐?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혼자 민생 토론회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선수, 후보들도 함께 이와 관련돼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국민이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큰 그림 그려주고 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목소리 내고 더 나아가 국민의힘 후보들이 세부적으로 지역 현안에 맞춰가지고 좀 더 정책들을 낸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일석이조.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왜 이걸 안 하냐는 겁니다.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민생 토론에 세세하게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전해드렸지만 얼마 전에 광주시장인 강기정이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에 광주 전남 공동 개최 안 하면 불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제 불참을 했어요. 그래놓고 강기정이가 뭐라 말하냐,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남 지역 민생 토론에 환영합니다. 그런데 광주도 개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에 네가 맡겨놨습니까? 어디서 대통령 보고 오라가라 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풀고 있는 이 민생 토론의 과제들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광주시장인 강기정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서울로 올라와서 용산에 올라와서 만나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까지 갔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강기정이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광주에 또 와달래. 마치 민생 토론에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약속이 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기정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민주당 소속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총선판에 있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훼손시켜야 되니까, 생채기 내야 되니까 거기에 지금 광기정이가 뭐 하는 겁니까? 발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광주 사시는 분들은요,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호남에 사시는 분은요, 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제 강기정이가 민생 토론에 참여 안 해가지고요, 광주 얼마 손해봤느냐? 6천억 손해봤어요. 무슨 얘기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광주 고속철도 6천억 가량의 정책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 정책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어제 강기정이가 안 와서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의 광주의 개발을 맡고 있는 게 누군지, 지금 광주의 미래를 맡고 있는 게 누군지, 호남 전라도의 미래를 맡고 있는 게 누군지를 저는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동안 텃밭 삼아서 개발된 거 있습니까? 강기정이가 광주시장 해가지고 뭐 된 거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려야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알려야 된다고요. 전라도라서 안 돼, 호남이라서 안 돼, 어차피 표 안 줄 거야, 어차피 민주당 텃밭이야 라고 말하면요, 우리 끝까지 뺏깁니다. 끝까지 뺏겨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설득해야죠.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미래적으로, 어떻게 삶의 연관을 맞춰서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드려보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강기정이가 저렇게 지 멋대로 민생 토론회를 불참하니까요. 지금 전라도, 호남에 있는 지역 신문들이 오히려 강기정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남 매일 득이냐 실이냐 강기정 시장 민생 토론 불참 파장. 뭐 하는 겁니까? 강기정이 왜 안 가느냐라고 지금 전남 매일에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무등일보. 스텝 꼬였냐? 광기정 광주시장 민생토론 불참 딜레마. 보시는 것처럼 무등일보조차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기정이가 민생토론에 불참한 것 관련돼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호남 지역신문의 민심이라고요. 호남 지역신문의 민심.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외침에 있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정책으로서 외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요 이 좌파들, 특히 좌편은 언론들이 부글부글합니다. 자, 제가 어제 MBC 뉴스를 보다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 왜 어이가 없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MBC 뉴스 직접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십시오. 호남에서 첫 민생 토론회, 시장 민심 청취는 패스. 자,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민심을 패스했느냐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MBC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을 두고 어떤 부분에 맞춰서 비판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번째 민생 토론회, 오늘은 처음으로 호남에서 열렸습니다. 총선용 선심성 정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윤 대통령은 초고속도로 건설 같은 지역 발전 정책을 약속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통상 토론회를 마친 뒤면 그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MBC가 비판하는 지점이 뭐예요? 왜 전남에 가서는, 호남에 가서는 전통시장 안 갔냐는 겁니다. 야, 참나, 아니, 전통시장 가야 되는 겁니까, 꼭? 아니, 전통시장 안 갔다고 비판하는 건 내가 또 처음 들어봤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냥 무조건 생트집 잡아가지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아니,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서 전통시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민생토론회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든 비판 지점을 차려고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통시장 안 갔네? 그래, 이거 한번 비판해보자 라는 식으로 어제 MBC가요 저런 뉴스를 메이저 뉴스로 했다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MBC한테 물어볼게요. 니들 과거에 이런 뉴스 안 냈어요? 파리 술자리, 부산 떡볶이, 재벌 총수 들러리 언제까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CEO들과 전통시장 간 거 니들 비판했잖아요. 전통시장 가봤자 뭐 하느냐? 아무 도움 안 된다 라고 비판했던 게 과거 MBC 뉴스 아닙니까? 불과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달.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어. 아니, 작년 12월 달에는 전통시장 갔다라고 비판했던 MBC가 이제는 전통시장 안 갔다라고 비판한 게 앞뒤가 맞냐고요, 이게. 우리 좌편은 언론분들 뭐라 그랬어요? 한겨레, 재벌 총수를 세워놓고 떡볶이식 대통령의 정치쇼. 경향신문, 윤 대통령과 재벌의 떡볶이 먹방, 신정경유착 시대 서막. 아니, 전통시장을 가도 지랄, 안 가도 지랄. 뭐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야? 바로 이게 좌편향된 언론들이라고요. 그냥 무조건 생트집 잡아가지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바로 이 좌편향들 낸 언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요, 어떻게 돌파하면 되는지. 어떻게 돌파하면 되는지.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이요,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어떻게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어떤 현장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 근해 유망협회 협회장 명성환입니다. 저는 참조기 잡이 어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남에서는 참조기를 비롯한 홍어, 민어, 갈치, 멸치 등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생선만 거의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장이 항폐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 저인망이라든지 범자망이라든지 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서 우리나라 고기를 싹쓸이하고 가고 있습니다. 범자망이란 그물은 우리나라 한 그물 하나가 축구장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걸로 2cm도 안 된 그물로 촘촘히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해 가고 있고, 또 쌍끌이 저인망은 밤에 야간을 틈타거나 그 날씨 폭풍지보라든가 내렸을 때 우리나라 해역까지 제주 밑에까지 침범하여서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어업지도선이라든가 해경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대형화되어 있고 너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단속을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자망 이런 어구를 감척어선이라도 이용해서 어떻게든 철거하신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꼭 단속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불법 어업에 대한 애로사항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도 해양수산부하고 해경에 우리 전남 어민들에게 이 중국 어선들의 이런 그 쌍끌이 저인망이라든지 이런 범자망으로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보니까 이게 활개를 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하여튼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서 우리 전남 어민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민심의 소리 아닙니까? 제가 MBC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좌편향된 언론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민심 청취 아니에요? 저분은 국민 아닙니까? 저기 참가하신 분들은 국민 아니에요? 저분들의 목소리는 청취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래도 패스한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좌편향된 언론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팩트로서, 사실관계로서 하나하나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실제 국민이 마이크 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 그 목소리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구나, 이와 관련돼서 내가 좀 더 법 개정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건 민심 청취 아니냐고. 네? 아니, 언제는 전통시장 갔다고 비판했던 좌편향 언론들이 이제는 전통시장 안 갔다라고 뭐라 그러면 이게 어쩌라는 겁니까? 앞뒤가 맞냐고. 자, 바로 이게 좌파들이 씌우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좌파들이 씌우고 있는 프레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면 돌파하자고요. 네? 정면 돌파. 지금 좌파들이 이 총선 국면에 있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갖가지 프레임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이제는 도태우 후보라는 좌표 찍어가지고 특정 후보를 지금 막말 논란으로서 프레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요. 정면 돌파. 그것만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결집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민생전을 통해 정치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정치인을 안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을 믿어요. 왜냐? 저와 함께
어깨 동무해 주셨잖아요. 저와 함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권 교체 외쳐주셨잖아요. 저는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얼마나 목소리 냈는지 제 눈과 귀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믿진 않지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서로서로에게 조금씩 더 주도록 발맞춰 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결집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훨씬 더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하자고요. 우리 이겨보자고요. 네. 이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